저는 오늘 할머니의 아버지이며 저에게는 증조할아버지이신 사무치게 그리운 이를 향해 할머니를 대신해서 70년 넘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온 슬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자, 오늘은 4.3을 맞아서 인문학으로 만나는 4.3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을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4.3이 올해 7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4.3은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기록되고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억을 어떻게 더 보편화시키고 알려나갈 것인가라는 숙제는 우리에게 항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 자리에 참 모시기는 어려운 분들인데 각자의 방법으로 4.3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알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세 분을 소개해드리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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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4.3 영화 내 이름은이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네. 네, 저는 4.3 연구소 소장을 맡았었고요. 예, 시를 쓰고 있습니다. 허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육지에서 4.3 유적지 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사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는 역사 작가 박광일입니다. 예. 아니, 진짜 이게 한 카메라에 담기기 참 힘든 그런 건데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4.3 평화공원입니다. 사실 처음 들어올 때 느낌은 참 뭔가 아름다운 공간이다, 포근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알고 나면은 그것이 이렇게 꼭 마음 편한 공간만일 수는 없는 곳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4.3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도 되고 정리도 돼 가면서 이 공간을 찾는 의미가 조금씩 더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정재훈 감독님은 이제 이 평화공원에 오셨을 때의 좀 기억이 어떠신지, 첫인상. 어떤 느낌이신지. 예. 무거웠어요. 무거웠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추념하는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적당하긴 한데 예. 미래지향적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일 올 때마다 예. 좀 더 밝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4.3 평화공원이 좀 더 네. 밝아야 네. 된다. 지금 처음부터 묵직한 숙제를 좀 던져주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근데 그런 느낌이 진짜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워낙에 근데 많이 오시니까. 저는 이 공간에 네. 거의 8년 동안 출근을 이제 했던 예, 그런 예.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4.3 공원에서 상징적인 공간들이 있어요. 그 행방불명인 표석비에 가면 네. 저절로 거기서는 마음이 이제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가 죽은 자와 산자들을 만나는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첫 느낌이 이런 공간이 드디어 생겼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책이라든지 또 현장 답사를 통해서 봤던 것들을 하나로 이제 모아놨다라는 느낌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더 많은 감정을 갖게 된 거는 저랑 같이 많은 분들하고 왔을 때 예.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볼 때 이제 그거를 대답하는 과정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어떤 새로운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만 또 사실에 기반해서 그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속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 좀 무겁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이제 무겁다는 이제 단어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4.3을 이제 역사로서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밝혀낼 것인가의 시대를 넘어서 인문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도 참 저희에게는 좀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 4.3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허영선 소장님이야 사실 제주에서 나고 자라셨으니 네. 4.3에 대해서 알고 계셨겠지만, 두 분께서는 이 4.3이라는 걸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처음 알게 된 거 언제다라고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예. 다만 알고 있었죠.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랑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네네. 그러다가 제가 사실 상당히 늦게 4.3을 좀 조금 깊이 알게 된 것은 예. 남북은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였어요. 눈 내리는 날 섬진 강가에서 여순 사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항쟁 사건이 제주도로 군인들 보내려다가 생긴 사건이구나. 예. 그 제주도에 뭐가 있었어? 그게 4.3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3을 저절로 공부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4.3을 공부하고 싶어도 예. 공부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남북은 영화가 나왔을 시절이면은 제가 돈 내고 처음 본 영화가 남북은이긴 했었는데. 박광희 소장님께서는 4.3 언제 처음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왔는데 안치환 씨의 잠들지 않는 남도.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95년도에 이제 사학과 답사를 우리 선생님께서 제주도로 가자. 제주도로요? 네, 너무 신났죠. 예. 제주도니까. 그래서 너무 신났는데 주제는 4.3으로 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사전 답사를 와서 여기저기 4.3 연구소 분들의 도움으로 예. 이제 다니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제주도랑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한 겹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었고, 그때 아마 비로소 4.3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었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제주도는 관광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고 아름답기만 한 곳인데 그 안에 이렇게 좀 아픈 역사가 있었는지는 좀 알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저희가 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배웠던 세대는 사실 4.3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교과서조차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4.3을 처음 알게 된 게 사실은 여매의 눈동자라는 그 MBC 드라마, 대하 드라마를 통해서 그때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이 있었다면 대중문화에서는 여매의 눈동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4.3이 좀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러면 이제 4.3에 대해서 알려주는 작품들도 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4.3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현기영 선생님이 1978년에 순이 삼촌을 창작과 비평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저희 세대도 그 순이 삼촌을 통해서 4.3에 입문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4.3에 대해서 학술적인 연구 그리고 어떤 증언집 이런 것들보다도 문화예술이 먼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거의 침묵의 바닷속에 잠겨 있던 것을 30여 년 만에 현경 선생님의 순이 삼촌이 그 지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예.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순이 삼촌을 보고서 그분의 엄청난 트라우마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섬이 어떻게 트라우마로 가득한 섬이 되었는가. 여기에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예술인들은 더구나 그때부터 꽂히고 그쪽으로
조금씩 한 발씩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도 또 깁니다. 아주. 아니 근데 그 당시 금서였는데 그거 어떻게 구해서 읽으셨어요? 그때 몰래 다 읽었죠. 잡혀가지 않나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랬던 시절도 있으면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로 노벨상까지 갈 수 있는 세대에 왔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는. 사실 대중들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대중 문화예술 그걸 통해서 4.3을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또 그 작업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문화예술을 통해서 알려진 4.3이 사실은 대중들까지 확산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 작별하지 않는도 마찬가지로 대중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소설이거든요. 예,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기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온 지슬 영화 영월대가 아니래는 맛이. 아이고 영월대고 정월대고 간에 너네나 확 가라. 난 다리도 성하지 않은데 네가 어벙가 알지야. 밥 처물려면 폭도들 목을 따오라고 이 새끼들아. 제가 지금 내 이름을 만드는 어떤 사명감이랄까 이것은 대중영화로서 대중과 만나보자. 소위 제주도에서 생각하는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에 내가 한번 기여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출발한 겁니다. 물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노벨상 가지고 4.3의 세계화가 됐죠. 됐지만은 4.3을 그럼 얼마나 알게 세계화됐느냐. 다만 작별하지 않는다는 작품이 4.3을 그린 거야. 그 4.3의 아픔을 그린 거야. 이렇게 이해만 하지 솔직히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절절히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에는 문학적으로 또 어려운 작품이죠. 한강 작가가 그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세계는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이 질문이 저는 제주 4.3에 그대로 대입을 해봐요. 왜 제주 섬은 이토록 참혹한가? 그럼에도 왜 이토록 찬란한가? 지금 3, 4월이 돼 가면은 제주도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 참혹했던 4.3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도 제주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그 책과 제주 밖의 사람들이 그 작별하지 않는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그 좀 슬프고 어려운 괴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데 근데 소장님께서도 답사 다니시다 보면은 4.3 유적이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아름다운 공간들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성산 일출봉 가다 보면은 그 해안이라든지 정방폭포라든지 이런 곳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였는데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희생의 기억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요. 각자의 시각이 있겠지만 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4.3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근데 또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 저는 역사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사실 이렇게 문학 작품이 나오고 이런 대중문학 작품들이 나오기까지 역사학계에서 밝혀졌던 그 노력들이 없었다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문학에서 앞장서면은 역사가 쫓아가고요. 또 역사가 또 어떤 방식에서 앞서 나가면 그걸 또 예술이나 대중문화가 이렇게 쫓아오는 방식이 서로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역사에서 바라볼 때는 감정까지 전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사는 보통 숫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에서 몇 명이 희생당했고 보통 이제 4.3 희생자 전체를 가리킬 때 25,000에 3만 명의 희생자. 근데 그 25,000에 3만이라는 숫자가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5만, 27만 정도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이 어땠을까를 보통의 육지 사람들은 상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채워줘야 되냐면은 영화나 네. 소설이 채워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두 분께 좀 숙제를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예. 네. 근데 말도 참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역사 책에서 봤던 그 내용들은 정말 글자, 텍스트를 보고 숫자로만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 담겨져 있는 숫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지금 뭐 만 몇천 명이 희생이 됐느니 뭐 아니면 3만 명 가까이 희생이 됐느니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현대사에서 뭐 한국 전쟁이라든가 얼마나 큰 고통들이 있어서 거기서 그 정도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야말로 숫자를 넘어서 생각해야 할 문제죠. 저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김석범 선생님이 화산도를 쓰신 김석범 선생님이 네. 기억의 말살, 기억의 자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형정 선생님은 무지보다 더 나쁜 것은 막지다. 예. 그 막지라는 무지는 모르는 건데 막지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스스로 막는 거다.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사실 기억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억을 찾아간다. 어렸을 때의 기억을 상실한 여자 주인공이 예. 기억을 찾아서 4.3까지 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중문화가 해야 할 역할을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너무 스포일러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딱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기억을 찾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기록을 또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록들이 또 기억이 되면서 계속 전승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많이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허영선 소장님께서도 이제 시인보다는 이제 소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란 책 4.3을 알리는 지침서와도 같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평을 이제 하는 걸 들었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책에 담고 싶으셨었는지 그게 궁금하긴 해요. 네. 4.3을 쉽게 쓴다는 것, 그리고 쉽게 알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쉽게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66주년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될 때를 계기로 해서 예. 제가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단행본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게 낼 때 제가 정말 여기서 말하고자 싶었던 것은요. 예. 4.3을 아까도 우리가 그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각이 고착화된 시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3에서 내가 이념을 걷어내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우리 질문을 던지고 보자 할 예. 적에는 4.3에서의 그야말로 방어 능력이 없었던 여성과 아동의 문제에 주력을 했어요. 우리가 감정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것은 대중문화고 책으로서는 대중서가 이제 되어야만이 쉽게 입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저는 그 책을 냈고요. 예. 그래서 대중적인 문화예술의 역할이 지금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되게 중요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지영 감독님 내 이름은 이제 4월 3일 날 이제 크랭크인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실 약자 중에서도 또 약자가 아동과 여성들이었는데 여성의 시선으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과거를 찾아가는. 예. 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역사 공간 투어를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박광일 소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여러 곳 다니셨겠지만은 4.3의 역사가 담긴 공간 중에서 이곳은 정말 기억에도 많이 남고 앞으로도 계속 좀 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소가 좀 있으셨다면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는 대답할 수 있는데 네. 연달아서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기억에 남지만 네. 다시 또 그곳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곳. 예. 동강 큰널개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저희 그 사업가 사람들 1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처음에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예. 1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데구나. 네네. 그런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폐소공포증. 아. 그 처음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죽음이 얼마나 또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이 공간에 숨을 생각을 했을까. 몇 날 며칠을. 예. 결국은 또 거기서 나와서 살아남지 못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됐던 장소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십 권의 책이나 또는 수십 편의 논문을 통해서 4.3을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그 장소에 한번 감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이 여기로 도망치고 싶어 했고 여기서 수십 일을 버텼고 결국은 또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막연하게 예. 아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구나 충격적이었구나를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 뒤에도 같이는 갔었으나 예. 저보고 또 다시 거기 가라 그러면 조금은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 것입니다. 무섭다. 이제 괴롭다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될 수도 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때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 처참했던 흔적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려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그 안에 직접 들어갔을 때의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오르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누군가에게 4.3을 소개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선택했던 곳이 이제 동강 큰넓게였었고 외국에서 온 한국학 연구자들한테도 4.3에 대해서 뭐 많은 세미나가 있었으니까 예. 이제 공부는 책으로 하셨을 테니까 현장은 여기를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의외로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내가 제주도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과 그 당시 사건과 그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의 심정 이런 것들을 이 하나의 어떤 체험으로서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다라고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같이 투어하시는 분들께서 일반인들께서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그분들께서 느껴줬으면 하시는 그런 바람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없지 않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내가 그 장소를 소개하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을 데려갔을 때 그 사람들도 그때 역사학도 박광일이 느꼈던 그 감정을 좀 느끼는 것 같으시던가요?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었는데 네. 근데 4.3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945년에 남북 그다음에 바로 이어진 군정 그리고 그 안에서 48년 정부 수립까지의 그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여러 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성적으로 설명되기도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정보 주지 않고 4.3 유적지에 데려가면은 아마 풍광 좋은 데 데려간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 당시 해방 공간에서 한반도의 축소판이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총체적인 그 역사가 다 들어있고 또 4.3 7년 7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아까 동강 큰넓게에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한 2달 동안을 그 안에 살았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한 번만 하늘을 봤으면 하는 이런 것이었어요. 예. 이 선배 그거 일제하니까 일제 이거 미제 맛이 미제. 그래 숟가락. 아이 좀 작은 꼬냥들이 다 와나는데. 너 끼어줍석해. 너는 이 안을 수색하고 나머지 날 따라오라. 다 죽여버렸어. 말만 들어도 사실 짐작은 잘 안 돼요. 저희는 그걸 직접 겪지는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직접 겪지 못했기 때문에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 가족이 또 우리 후손들이 겪으면 안 될 일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활주로가 4.3의 무덤이라는 거를 모르면서 그냥 내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주의 기억의 공간의 관문이 바로 4.3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분들은 4.3의 성질을 그대로 밟으면서 온다라고 봐요. 그러네요. 입도할 때부터. 네. 예.
감독님. 네. 제가 감독님 남부군 영화를 제가 제 생에 제 돈 내고 처음 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 오신 영화들 보면은 좀 논란이 될 만한 우리 사회에서 혹은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주제를 많이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3까지 오신 거거든요. 4.3 영화를 내가 한 번은 꼭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4.3 영화를 다른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생각을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4.3 영화를 다루면 어차피 이데올로기 문제가 나오고 예. 이데올로기 문제가 나오면 남부군에서 한번 다뤘던 것을 다른 시각으로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작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4.3 평화재단에서 공모한 시나리오 당선작이에요. 예. 당선작에 아까 얘기한 말하자면 내 이름을 기억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거는 좀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럼 내가 4.3을 해볼까? 왜냐하면 그동안 4.3 영화를 수없이 준비했다가 다 이루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 예. 지슬이라는 저예산 독립 영화는 만들어졌지만은 대중 영화로서는 나온 게 없었어요. 그 이유는 우선 첫째로 4.3의 아픔과 그 처연함 때문에 투자들을 잘 안 해요. 예?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4.3을 준비한다는 게 엄청난 아니게 아니고 공부가 필요하고 그렇죠. 또 각오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저는 기왕에 뭐 그런 영화들,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만들어 왔으니까 이 영화를 만드는 것도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어떤 레드 콤플렉스와 시민사관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예. 그래도 시대가 좋아진 게 지금은 그렇게 영화 만드셔도요 아마 어디 불려다니거나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요? 예.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지나왔죠 이제. 왜냐면 뭐 이제도 많이들 아시지만 현기영 선생님께서도 순위 삼촌 쓰시고 좀 고초를 많이 당하셨었고 남부군 제작하실 때는 안 끌려다니셨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 때문에 뭐 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네. 아무 일 없었어요. 이제는 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자, 저희가 뭐 과거 얘기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얘기를 사실 과거와 현재는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쪽으로 조금 옮겨오고 싶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1호 계엄이 여순이었었고 그 며칠 후에 2호 계엄이 바로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4년 12월에 계엄이란 단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역사는 반복된다 뭐 그런 얘기하지만은 다른 지역 분들도 좀 힘들게 들으셨겠지만 사실 계엄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제주도민들이 느꼈던 감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계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극우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극우란 말도 제주도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섬찟한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제 세 분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했는데 감독님 좀 어떻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다. 저희들은 사실은 87년 6월 10일 이후 이제 서서히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건 이제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점점 조금씩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2025년도에 와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딱 만났는데 예.
정말 쇼킹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계엄이라는 말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4.3을 살아낸 사람들의 경우는 계엄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달에 한 2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4.3으로 인해서 불법 계엄령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란죄, 국방병비법 위반 이 2가지 제목으로 해서 육지 형무소로 가서 돌아오지 못한 예.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간 이런 사람들에 대한 70년 이상이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직권 재심이라는 것을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죄라는 제목으로 나의 아버지가 나의 형 아우가 그렇게 가서 사라진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들어요. 우리가 내란이라는 말 그리고 계엄이라는 이것은 한 번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발발 떤다라는 그런 말들을 제주도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이제 4.3을 겪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계엄이라는 말은 예. 이 역사의 퇴행 이전에 이것은 또 뭐야? 이건 대체 황당하게 하고 과거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예.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주도민들은 굉장히 섬찟하게 들으셨던 분들이 그 그러네요. 당시에 좀 네. 많았었기 때문에 다른 데 분들 아마 광주 분들도 정말 섬찟하셨을 거고 네. 제주도에서도 좀 마찬가지였었고 이런 것들이 좀 충격이 컸던 부분이었고 이게 아직 좀 뭐 다 수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번에 그 계엄 때 백골단이 다시 또 나타나는 걸 지금 우리가 목도를 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공관 옆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청년들입니다.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3 추념식 때는 서청이란 단어를 우리 제주도민들이 다시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섬찟한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역사가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다 보니 사람들에게 계속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좀 역사 왜곡과 관련된 혐오와 관련된 건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까지 나와서 법안도 발의가 됐었거든요. 4.3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계엄은 저희에게 희망과 절망을 같이 준 사건이었습니다. 희망이라면 이제 그 군용차 맞고 국회를 시민들이 막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것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은 사실은 백골단 자유당 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청이라는 말도 어느 순간 87년 이후로는 금기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치권 밖에서 등장을, 물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나왔다라는 거는 지난 30년, 40년 동안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그 기자회견 시켜준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역사의 인식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패했구나. 그 실패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 87년 이후로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4.19 이후로 계속해서 쌓아왔던 게 시민의 주권과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의 주권과 자유를
내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대로 그렇죠.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아. 원래 시민의 주권과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주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 자유 갖고 있어도 되지 않아? 라는 것들을 미처 역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자유롭기 위해서 투쟁했고 자유롭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럼 난 이건 내 자유야 라고 하면서 혐오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들을 그 여과 없이 예.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어떤 개별 역사보다는 4.3과 그 다음에 4.19와 그 다음에 5.18과 그 다음에 6월 항쟁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어떤 역사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은 이런 민주주의 경향을 거치면서 이 얘기들은 상대방에게 또는 우리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한 치명상을 줄 수 있는 표현, 예. 생각은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지 어떤 역사, 어떤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연구의 영역입니다. 예, 예. 사실 4.3과 같이 좀 아픈 역사는 너무 이렇게 그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좀 이렇게 잊혀졌으면 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번에 계엄 사태라던가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4.3이 좀 더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신 분들이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각자의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4.3을 어떻게 해야지 더 외연을 확장하고 알려나가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전국화 세계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좀 어렵지만 또 추상적일 수 있지만은 꼭 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는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 내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감독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것의 일부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긴 하죠, 사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그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아픔을 왜 자꾸 드러내려고 하냐, 덮으면 되는데. 예. 예? 근데 상처라는 거는 덮으면 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이 아픔을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해야만 앞으로 다른 비슷한 상처를 안 받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아직도 4.3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꼭 영화뿐이 아니고 다른 예술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예. 4.3을 좀 더 공유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 지역에서 그 대중 문화예술 그런 장르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예술인들이 지역 예술인들이 30년 넘게 꾸준하게 이 작업을 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그냥 4.3 시기에만 이렇게 보여지고 그냥 닫는다? 저는 이게 우리의 예술성을 좀 더 확산시키는데 에너지를 좀 모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해도 사실 우리 정지영 감독님 고민하는 거는 늘 이제 이게 과연 이 제작비가 과연 가능할까? 이게 예.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엄청난 이런 그 관심과 그리고 어떤 지원 같은 게 되게 필요하고요. 지금 또 제주도의 이 4.3을 알리는데 상당히 많은 영상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게 대중 영화, 극영화로서 이렇게 나간 것은 없지만은 다큐멘터리성으로서 영화를 이렇게 보여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뭐 아까 지슬도 그렇고 있지만 지금 우리 가장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4.3을 겪어냈던 여성들이었어요. 그 여성의 이부로서 이번에도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을 내 이름은에서도 연매라는 배우께서 이제 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소리들이라고 최근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가 15세 어머니 돌아갔거든. 그 당시에 어머니 돌아가고 나서 어린 애기들 있지.
어린 동생들 있지. 웃을 일이 무슨 일이 있어. 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물 길러 저 동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대요. 그 7살 때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지나가려면은 뭔가가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만 같고 잡아당기는 것 같고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도 그러한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 기억들을 어떻게 표출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담아내서 대중예술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4.3의 현재에 있어서 지금까지 온 4.3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 내보내는 거, 세계로 이렇게 뭐 우리가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되게 큰 기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증언들이 이제는 그 토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예술의 씨앗을 만들고 일군 그 작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는 존중과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위에서 지금의 오늘 그리고 미래로 가는 대중예술 그리고 문화 또 문학이라든가 이런 다른 미술 작업 뭐 영상 작업 다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선생님께서 눈에 띄는 몇 그 활동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신 거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활동들이 있었겠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4.3의 외연을 넓혀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게 저도 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희 4.3과 관련된 이야기 풀어내는데 참 할 말이 많죠. 사실 이 시간으로 다 부족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의 숙제로 또 넘기기로 하고 이거 하나만 제가 짧게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세 분께서는 이제 우리는 다 기성세대예요, 사실. 미래 세대가 우리의 이제 자식들, 그다음에 우리 손주들이 4.3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을 했으면 좋을까? 제가 근데 질문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그냥 4.3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명도 없어, 지금. 정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는 4.3은 아마 정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4.3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을지 짧게라도 한 말씀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이 4.3의 이름을 잘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 4.3은 순환의 역사고 학살의 역사고 또 폭력의 역사고 아픔의 역사인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미래 세대에게 진짜 아픔만 줄 것 같고 이것이 결국 이 평화재단에서 말하듯이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런 의미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거기에서 미래 세대가 과거뿐이 아니고 현실과 접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비전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 제주 4.3이 상징하는 것이고 과거사를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단어가 들어간 역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제주 4.3만의 자랑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또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허영 소장께서는 미래 세대가 4.3을 어떻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래 세대가 4.3을 생각할 때 비극적인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희망의 그 4.3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4.3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4.3에 대해서 많이 썼던 일반 대중들이 그때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요. 어떤 거죠? 제주말. 제주말. 좀 뭐 사람 심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사람 심은 사라진다. 이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것은요. 그냥 제주도 말로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살 수 있어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연대감을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그 4.3 시기에 살아남았으나
쌀란톨이 없고 그리고 상처가 났어요. 그것을 치유할 길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부족한 것들을 옆집에 우리의 삼촌들이 예.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예. 그러니까는 이게 전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면 제주도에서는 다음날 이 떡을 옆집에 넘기고 또 옆집에 넘깁니다. 네네. 이게 따뜻한 온기와 온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사람 쉬면 사라진다라는 말이 너무 수능이라든가 혹은 순치 같아서 제가 표현을 잘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가 극복해 나가는 그 힘으로서의 또 해석이 힘의 되니. 언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4.3을 우리 미래 세대가 기억을 해주고 그 정신을 이어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렇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희망은 있다. 예. 볶음콩에도 싹이 난다. 이런 거.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해도 4.3을 생각하면, 4.3을 살아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지금의 고통은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정신의 유산으로 예, 예.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를 전 마지막 말씀은 제가 다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험생들한테 먼저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도 같은 질문이에요. 미래 세대가 4.3을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을까? 전 4.3을 볼 때마다 좀 무섭거든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 그때 무서울 때 만약에 4.3을 알고 있다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많은 연구자와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연구해온 것들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딱 이거 먹었는데 너무 이게 몸에 유익한 비타민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의 종류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이제 4.3을 얘기하는 조금 유익한 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제되고 표현이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4.3을 알면은 적어도 사람 노릇은 할 수 있다. 예.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또 내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리키는데, 너 4.3 알아? 그거 모르는데? 에이, 그럼 너 아직 사람 못 돼. 사람 되려면 그거 해야 돼. 뭐 이런 톤으로 좀 이렇게 기본 소양. 그래서 4.3을 모르면은 조금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와닿는다. 인생 공부 안 됐다. 이런 톤으로 해갖고 조금 접근하게 해서 그럼 뭔데? 라고 들어가서 여행을 통해서 이제 4.3의 많은 그 바다의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미래 세대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정말 저는 괜찮은 표어가 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좀,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가 좀 가슴에 많이 와닿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4.3이라는 것이 기록되지 못했던 아픈 역사였었죠. 근데 그 파편화된 기억들이 모여서 이제는 제대로 된 기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다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기록을 어떻게 기억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됐고, 세 분과의 이야기가 그 안에 좀 많이 힌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3 안에서 마주한 인간에 대한 존엄, 그리고 또 진실을 마주하고 나눈 화해, 치유의 과정까지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전승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저희 장시간 이야기해 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에도 또 한번 기회 만들어서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